스타트업 포럼 2020 온라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시사저널 2 차여경 기자입니다. 시사저널 2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외 창업가와 투자자, 전문가들을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국내에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때 시작된 스타트업 포럼은 이제 업계에게 인정받는 언론사 스타트업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술 혁신을 넘어 일상 혁신으로라는 주제로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만나고자 합니다. 매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호응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시사저널 2 스타트업 포럼 2020 온라인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시사저널 2를 검색해 실시간 포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시청하시면서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 2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생중계 포럼 유튜브 채팅방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무려 100분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사저널 2 스타트업 포럼 2020에서 다룰 주제는 기술 혁신을 넘어 일상 혁신으로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가 가져온 일상생활의 변화, 과연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들의 극복 사례와 더 진화하고 있는 일상 혁신을 오늘 시사저널 2 스타트업 포럼 2020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사저널 2 스타트업 포럼 2020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해주시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대체 진행됩니다.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한 스마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현병구 대표님을 비롯한 시사저널 이코노미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포럼을 함께해 주신 국내 기업인과 스타트업 기업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4회 스타트업 포럼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사저널 이코노미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2017년부터 이 행사를 매년 열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스타트업들이 함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로봇 등 IT 기술 분야 위주의 성장세가 부각됐던 스타트업은 이제 다양한 분야로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 바이오 등 새로운 신산업들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 분야로 여겨졌던 소재 및 부품 제조 분야로까지 혁신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은 특정 분야에 머물지 않고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삶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서 스타트업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로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멘토 기업이 신생 스타트업을 키우는 펀드로서 또 비대면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그러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육성 계획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저널 이코노미의 제4회 스타트업 포럼 개막을 축하하면서 모든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3주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상을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진행하는 시사저널리 스타트업 포럼 2020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골든게이트 벤처스의 공동창업자 제프리 페인,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야놀자의 김종윤 대표님, 오전 세션을 맡아주신 자플래닛 황희승 대표님, 오늘의 집 이승재 대표님입니다. 다음으로 오후 세션을 맡아주신 롯데 엑셀러레이터 김영덕 상무님, 포스코 기술투자 이규원 리더님, 네오플라이 권용길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종합토론회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신 2호의 김태용 대표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연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조연설입니다. 골든게이트 벤처스 공동창업자 제프리 페인입니다. 골든게이트 벤처스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총 7개국 30개 스타트업에 투자한 글로벌 벤처 캐피털입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켈터랩스 등에 투자했습니다. 제프리 페인 공동창업자는 일상혁신을 바라보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란 주제로 강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행사에는 참석이 불가하여 직접 강연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y name is Jeffrey Payne. I'm from Golden Gate Ventures. We are based in Singapore, venture capital firm. We invest seed and Series A in Southeast Asia. So anywhere from 300,000 US to 5 million US. So we have been investing in Korea for a while now. We have about 2 portfolios,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 more there.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playing offense at this current moment. So let me just go through some slides. I'm going to talk to you a little bit about what you should be doing, 2-3 months after COVID started. So since February 2020, I think, obviously the whole world came to a standstill. I believe Korea did the same. I'm from Singapore, so we as well did the same. Now, since February, what happened was most startups started to play defense immediately. They have to survive. The entire organization kind of shifted to survival mode. And now we are in June. So it has been, I would say, a little bit over 3 months. Most plans have been executed, I would say. So if you look at yourselves, if you look at your friends who have companies, they probably already did most of their plans, executed some of the cuts. Those who need to fundraise already fundraised. So now is the time, instead of focusing on not losing, now is the time to start playing offense. So once your defensive plans are out, you do have to start to put on another hat. It is not an either-or scenario, meaning you have to play offense all the time, or you have to play defense all the time. Right? It has to be both. So right now you are in the defensive state. You do have to flip a switch to start playing the offensive tact. That means you have to focus on winning by gaining a competitive advantage. So you can remember before February, before everything came about, whatever you're doing, there are usually certain stumbling blocks as you are executing. There are competitors around that are giving you a hard time. So right now is a good time to start planning on how you play offense. But to do that, you need to set your psychology up a little bit, because this is a period where a lot of us have never been through before. Most of us are still stuck at the survival mode. So the leaders and the founders need to step up and slowly, start to switch your tech and switch your mindset. So the thinking behind this is, it's better to take risks during a downturn to grow faster and build a wider gap. So, downturn is when everyone's afraid. They are not taking risks, right? Even investors are not, right? There are a lot of them are wait and see. Your competitors will be the same. Some of your customers will be the same, right? They're kind of like taking their own time, taking their own sweet time, to pay for your products and services.
but it is also a good time to take risks. Right? So that's why I'm talking to you today. Spend more on the future now when a few can. Right? So to play offense is to set you up for the future. So right now is a good time to do that. You cannot afford to just play safe all the way till end of the year, till when your money is when your runway is. It could be in March, it could be in June next year. So it is actually quite wasteful if you don't play offense right now. Right? So your mindset needs to think that way. And some of you maybe use this time to find a new idea because your old idea, cannot survive the downturn. Maybe now is a good time with the amount of capital left to think of something new. So with that kind of mindset, some of the questions you should ask yourself, your founders, and eventually your team. What is your biggest advantage pre-COVID and post? What are your abilities to grow now faster than before? It could be cheaper marketing. It could be customers are understanding that they need software. So now is a good time to educate them, even though you don't have to sell them, but it's a good time to increase your branding, increase your PR, and to increase more content marketing and education for your potential customers. What are your competitors not doing that you can do? So a lot of them are not taking risks. They're not spending money anymore. They're not doing, creative things. So things they're not doing, you can actually try to capture that and do it. Where will your customers struggle and be upset by your competitors' change, right? So now your competitors kind of like dial down, and then some customers are upset because of that. And when they're upset, that's where your chance is. How do you become 2 times more aggressive as before? Because before, a million things a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So now how can you be twice as aggressive? Sometimes it's actually more efficient to be and cheaper to be aggressive. And then how can you come out 10 times better post-crisis and run faster? Right? So think through that with your team, figure out where your strengths are, and definitely where your weaknesses are as well. So how do you do this? So first thing is start dialing up your offense up to about 20%. Right? I think the entire company is still on defensive mode. Right? Your team should also still be on defensive mode, but you have to start dialing up the offense to about 20%. Then the founding team needs to switch mentality between both states. You do have to play both offense and defense, just like a basketball player. You go play offensive on one side of the court, and then you come back and play defense. However, you need to watch your team and see what their psychological state is. Some of them are very traumatized because, like I said, almost everyone has not been through a down cycle before, and this is a pretty severe down cycle. So be sensitive. They will not be always behind you. So if you are the founder, they will not be always behind you, and follow your aggressiveness and your energy. But you have to keep pushing them. So they're kind of like always slightly behind you, right? So you need to go forward, but you need to look backwards and then start to pull them as you go. So don't go too fast. Listen, communicate with them, listen to them, and then go at a pace that they can keep up with. So you need to understand when and how much to go forward. So when to move, and then how much to move, right? So that is a little bit of a trial and error at some point, but you have to do it. Now, once the company is reset, once the company has gone through the survival mode, has done all your plans, you have raised money, there's enough runway for a while, you have done your layoffs, you have kind of stabilized, then you can, and your 20% offense is already set up, then you can start dialing it up, right, slowly as you go. Now, sometimes you can think that doing both is difficult. So you may want to have a different team that only deal with offensive strategies every single day, so they don't have to do things bouncing up and down. Right? You have a separate team. It could be one member of your founder lead that team, and then they only focus on offense. Right? So that's another way to do it.
And finally, what other questions you can keep asking yourself to make yourself better. So right now is a good time to recruit people. I think in Korea, you probably see more and more people being laid off. The job market is becoming better for you. So post your first cuts. Once you start playing offense, you can start recruiting better people, or even new people, for different strategies. Can I supercharge my product? So now is also a good time to heads down and build a better product, build a better, add in more features, talk to your customers, understand what they want, collect more feedback, right, from your customers, do more branding, PR, do more content marketing, make sure people know about you, because marketing costs has gone down as well. And then look inside, right? Look at your organization and try to see what you can do to help them out. What can you do for your employees, to make sure they increase their loyalty and their connection to your company? What can you do in terms of internal housekeeping, right? So cutting costs, re-looking at your software subscriptions, looking at your culture, looking at all your OKRs, fixing your reporting lines, one-on-one feedback, just to clean up all the stuff that you typically will neglect during when you're scaling fast, like in late 2019. So now is a good time to focus on things that are a little bit soft. So HR issues, looking at your compensation, looking at your benefits. Just look at it all over again. And you don't have to do this all the time. You just have to do it once, set it in the right direction, make sure everyone's aware of what's happening, and then everyone's in line with what's happening, everyone's happy with what you're doing, and not neglecting all the little details that founders typically don't do. And going forward, I think you still need to keep doing both. Playing defense, sometimes great defense, you can make yourself a better team. So play defense, but increasingly play offense so that you can gain more market share. But one thing to make you guys understand is the planning changes every 2 months. So make sure that you're aware of what's happening. Whether your country opens up, whether there's more cross-border travel and more cross-border business. And then every sector opens up different times. So even your internal financial planning, you also need to know, when does your customers come back? They actually bounce back. They actually give you contracts. They actually will pay you. So with that, thank you for having me. I think you guys will do well. I heard Korea is beginning to open up, but cross-border business will be a bit slow. But I think internal kind of trade should be okay. But I think generally everything will slow down a little bit. So keep focused, keep figuring out how to survive, making sure your customers are doing fine, making sure you know where to allocate resources because you probably have did a cut, and then look at where are the areas that you can play offense. Okay. Thank you so much.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just drop me an email. I just wanted to conclude and say a few words. I would say life innovation startups, please, take care of your employees. Make sure that, once you're back on your feet after, playing defense, start to play offense. Make sure that everyone's over-communicated, so you communicate a lot to your customers, to your employees, so that the trust level is high. And then just keep going. If you have any issues along the way, definitely talk to your board, talk to your investors, talk to your friends who have startups, and seek advice. This is not a normal time. So if you have any issues, please talk to people around you. Okay, thank you. 네, 골든게이트 벤처스 공동 창업자 제프리 페인의 기조연설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조연설입니다. 숙박혁신에서 일상혁신을 이룬 유니콘 기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야놀자의 김종윤 대표님입니다. 야놀자는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이후 국내 여가, 여행 문화를 혁신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김종윤 대표님께도 전달될 거라 믿습니다. 강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종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저희가 봉착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에서 스타트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실제 혁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혁신을 바뀌는 거다, 더 좋은 게 생기는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은 저는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놀자는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라는 미션을 달성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work and life balance,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을 잘 밸런스 맞춰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행복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30년 동안 27%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왔고, 그만큼 노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반면에 일하지 않는 시간, 노는 시간에 쓰는 돈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거의 60%에 가까운 노는 시간 동안 쓰는 버짓, 예산이 늘어왔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놀고 있고 점점 그 시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놀고 있나요? 잘 놀고 있어서 다 행복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여가 만족하지 못해, 나는 제대로 놀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놀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딜레마, 저는 이 딜레마를 풀어내는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서의 중요한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시간을 놀고 있고 거기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줘야지만 내가 여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저희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늘려도 줄여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택시 이슈도 있었습니다. 택시를 늘려도 굉장히 어렵고 택시를 줄여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딜레마, 늘려도 줄여도 아무리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디지털 혁신이고 이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추가적인 가치를 충분히 만든다면 불만족스러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추가적인 가치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디지털 혁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기존 산업에서의 딜레마를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므로 인해서 해결해왔던 이러한 트렌드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육상선수와 자동차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우사인 볼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그 세상이. 그러면 우사인 볼트는 세상에서 제일 빨랐습니다. 속도로는 짱인 거죠.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는 이 속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옆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분명히 나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우사인 볼트는. 이 숙제를 보면 저희가 혁신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기존 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만들 수 있구나라는 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은 기존에 피처폰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상품들은 S자 커브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S자 커브는 혁신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피처폰도 처음에는 벽돌폰, 카폰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지만 가벼워지고 작아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작아지기 어렵고 더 이상 가벼워지기 어려웠을 때쯤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PDA 폰 많이 안 썼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나오고 갤럭시가 나오고 새로운 폰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 피처를 반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다 거기서 거기라고 느껴지고 더 이상 혁신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피처폰을 만들고 그 혁신을 주도했던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었던 노키아를 단 한 번도 전화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애플이 첫 번째 스마트폰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앞에서 제가 예를 드렸던 육상 선수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이 예시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상 선수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우사인 볼트 세상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운동하고 굉장히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었고 지치지 않는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사인 볼트가 그때까지 쌓아왔던 그러한 능력들이 과연 자동차를 잘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사인 볼트도 당연히 더 이상 운동 안 하고 열심히 자동차 만들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사인 볼트는 너무 잃을 게 많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운동하면서 쌓았던 부, 명성 이런 것들을 운동을 열심히 계속하지 않으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잃으면 더 이상 돈도 잘 벌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나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 나오는 시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혁신 시대에는 기존 기업도 물론 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스타트업이 이 혁신을 만들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스타트업 별로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디지털 혁신 트렌드는 단순하게 최근에 나왔던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 AI 언제 나왔을까요? 기술적인 기반은 그리고 논문은 7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논문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인공지능 많이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컨셉으로는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었고요.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데이터 연산하는 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그 연산된 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서 활용하는 것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논문이 나오고 나서 하나하나 수집하고 가공하고 연산하고 활용하는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한 기술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수집하는 걸 소위 사물 인터넷 혹은 센서 기술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 왔고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하는 것,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도 마치 굉장히 잘 엑셀로 정리한 정형 데이터로 활용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산하는 것, 더 이상 우리 집에 혹은 우리 회사의 큰 서버나 큰 컴퓨팅 파워를 위한 슈퍼컴퓨터가 없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더 이상 사람이 하나하나 알고리즘을 짜지 않아도 머신이 스스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머신러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이 기술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술들은 과거 70년 동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왔고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혁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디지털 혁신은 오고 있었고 70년 동안 지금은 왔고 이 혁신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사인 볼트와 같은 큰 근육이 아니라 새로운 역량이 요구가 되고 그 역량은 잃을 게 없는 스타트업들이 더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의 예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놀자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가와 관련된 플랫폼, 이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는 솔루션을 굉장히 열심히 투자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투숙객과 호텔 간의 관계를 봤을 때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6단계를 거치는 것 하나하나는 다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산업의 딜레마, 내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더라도 생기는 이슈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단계들을 어떻게 우리는 줄여야 될까요? 이 6단계를 어떻게 줄여야 우리는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6단계를 거치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6단계를 다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 흐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점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점들을 클라우드로 바로 올리면 6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단계로 연결이 가능했을 때 데이터는 흐르고 훨씬 더 저렴하게 흐르고 그 저렴하게 흐른 비용, 쉽게 생각하면 6개가 아니라 2개이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들겠죠. 그러면은 저렴하게 만든 3분의 2의 비용으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혁신에 대한 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Introducing Yanolja Y Flux. Are you fed up with the time waiting after you arrived at the destination early? With Y Flux, you can expect sooner check-ins. If the room is prepared in advance, you can make an early check-in regardless of the time scheduled for check-in. Complete the check-in process quick and easy. Y Flux does not need a card key. Upon completion of a check-in, a smart key is issued via message. There's no worries in losing a physical key card or any errors. Room equipment and services you need can be selected during reservation. Additional items needed during your stay can be easily purchased from the Y-Flux vending machine. Set the floor you wish to go to with the elevator on your smartphone, and the elevator will be waiting for you with its doors open. Once you're in your room, even if you don't place the key card, and even if you fail to find the light switch, the room will automatically begin to control the room according to your presence with a welcoming sound. If you feel too lazy to go out, you can order breakfast through room service in your bed. Aren't you curious about the taste of food delivered by a robot? Enjoy the checkout made with a single click without visiting the front at the time you want. Y-Flux. 고객과 호텔 간의 데이터 흐름, 그리고 서비스의 흐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됐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혁신은 프로토타입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단계를 단축시켰고, 그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을 새로운 가치를 위한 자원으로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이상 기술적 혁신이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고 컨셉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이 얼마만큼 우리 삶에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 야놀자 코어 시스템을 위시로 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머신러닝을 통한 이미지 앤 비디오 어널리시스,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한 DID,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쓰여야 말씀드렸던 6단계가 아니라 2단계로 줄이고 여기에서 혁신을 만들고 우리 삶에 진짜 기술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야놀자는 많은 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혹은 여가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가 플랫폼만으로는 저는 기술이 활용될 수 없고 이 의미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솔루션 영역, 다시 말씀드리면 호텔이나 혹은 저희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B2B 영역에서 솔루션 혁신을 만들고 있고, 이 솔루션 혁신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을 활용한 단계의 축소와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 기업도 당연히 많이 이루어야겠지만 새로운 스타트업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혁신을 리드할 수 있고, 그러한 혁신의 리드가 한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술을 활용한 일상 혁신을 하는 야놀자의 비전, 정말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상을 혁신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실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포럼을 보고 있을 많은 취업준비생이 아마 사용했을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바로 자플래닛입니다. 자플래닛은 닫혀있던 채용정보 시장을 연 스타트업인데요. 강연을 해주실 자플래닛의 황희승 대표님을 모시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플래닛을 운영하고 있는 황희승이라고 합니다. 네, 김 대표님께서 되게 그 기술 혁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좀 더 일상적으로,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플래닛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플래닛은 지금 일상이 어떻게 녹아들어져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직자들이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통 채용 중인 기업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털 또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회사, 채용하는 회사에 대한 뭐 뉴스라든지 매출액, 뭐 이슈 같은 거를 찾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플래닛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리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연봉이 얼마나 주는지,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 복지는 어떤지, 그리고 또는 기업 문화 및 내부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원할 기업 및 회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 세 번째 자플래닛을 확인하는 단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선배들이나 또는 거기에 직접 가 있는 분들한테 돈을 주고, 또는 그분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이제 그 회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는 했죠. 지금 자플래닛은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의 일상 속에서, 되게 일상 안에서 자플래닛이 정보를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간 한 300만 분이 저희 자플래닛을 방문을 하시는데요. 이제 그분들에게 저희가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자플래닛이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86%는 다른 곳에 찾기 힘든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48%는 취업 및 이직 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고, 25%는 기업의 이슈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여쭤봤는데, 자플래닛의 정보가 취업 및 이직에 대한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한 96% 정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만 분들한테 이직을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자플래닛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는지 이제 이런 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플래닛은 많은 사람들의 정보들과 생각을 모아서 좀 객관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자플래닛을 하면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민을 해본 것은 자플래닛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주면 그런 주관적인 정보들이 객관화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들, 일상을 바꾸는 데이터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물 한 병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사람들한테 물 한 병의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이번에 태어난 분들은 물 한 병의 가치를 한 8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사셨던 분들한테 객관적으로 물 한 병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그때 분들은 물 한 병의 가치를 공짜라고 얘기를 하겠죠.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어떤 객관성도 계속 변하고 가치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의 단어의 의미에서 객은 무슨 객인지 혹시 아시나요? 객은 손님 객자를 씁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손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인데요. 물 같은 경우도 손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에 대한 가치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당연한 것들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 당연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 한 병은 800원입니다가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되었고, 예전에 우리가 했을 때에는 100년 전의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물 한 병은 공짜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일상생활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플래닛이 없을 때는 우리가 회사를 평가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뒷이야기로 했었는데, 자플래닛이 이제 생긴 다음에 회사는 우리를 평가한다 해서 우리는 회사를 평가한다,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되었고요. 예전에 보면 그 택배를 보낼 때 배달은 당연히 4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보통 7일까지 걸렸고요. 근데 지금은
뭐 새벽 배송을 통해서 이제 하루 만에 가는 것들이 당연하게 됩니다. 뭐 100년 전에는 물은 공짜인 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물은 돈을 사 먹는 게 당연한 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는 택시는 앞에 나가서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였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그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당연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한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엔 당연한 것들은 익숙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익숙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들은 포커스 그룹에 맞춰서 제품을 디자인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을 보여주기 전까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점에 있어서 사실 숨어있는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찾는 것이 일상생활에 대한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플래닛을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자플래닛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들아, 내가 자플래닛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직자들이 그 회사에 대한 리뷰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거야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그거 되게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요. 보통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해도 그 친구들은 다 뭐 어떤 언쟁을 겪기 싫기 때문에 귀찮고 그래서 이거 좋은데? 라고 하고 끝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한테 이제 자플래닛의 비즈니스 모델 하기 전에 리뷰들을 열심히 모아서 그분들한테 엑셀로 해가지고 던져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엑셀을 보면서 자기 회사, 자기 아버지 회사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 20분 동안 계속 찾아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자플래닛이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전에 있었던 것과 그 후의 변화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익숙함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하면서 그 비즈니스화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함에서 나온 불편함과 불합리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비즈니스의 크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편리함 곱하기 그리고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지불의사 이것이 비즈니스의 크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플래닛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하시는 분들의 시장에 국한된 거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한테 리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 회사를 더 알고 싶었던 또는 이직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더 얻고 싶었던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의 수가 결국엔 시장의 크기가 될 거고 그걸 지불 의사가 해서 그게 전체적인 비즈니스 사이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획기적인 단소를 만들어내면 그 단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결국엔 시장 크기가 됐듯이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지불의사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편리한지에 따라서 시장 크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일상생활에 불편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익숙한 것들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다른 분들이 나랑 얼마만큼 공감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통념에서 생각하는 당연함이라는 것들에 기술을 입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아까 그 야노자에서도 보셨다시피 체크인을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뭔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텔이나 호텔에 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새로운 기술들 핸드폰이 나오고 핸드폰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당연함의 편리함과 합리성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일상생활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불편함들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에 대한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혁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얼마 안 됐어요. 한 지금
한 10년 정도 됐었는데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을 저는 생각을 해보면 되게 아찔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일상생활의 혁신은 한 번 편리함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그 일상을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일상의 혁신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UX, 유저 익스페리언스, 결국 사용자들의 경험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같은 본질에서 유저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것. 예전에 같은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예약을 한다라는 같은 경험인데 그 경험에서의 유저의 경험들을 핸드폰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일상생활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 경험을 계속적으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세분화시킨 경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일상 혁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프레인스를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채용의 주기에서를 세분화시켜 보면 각각의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채용 중인 기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포털 및 커뮤니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지원할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하고 네 번째 단계는 디지털 혁신을 이뤘었던 단계들이에요. 저희가 나오기 전에 뭐 잡코리아든 사람인이든 이런 포털들이 다 해줬던 역할들이고 또는 2번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또는 구글에서 다 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고 하지만 3번 선배들한테 경험을 공유하고 선배들한테 경험을 얘기를 듣는 것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들을 저희가 모아서 그 액세스할 수 없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상생활 혁신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 전통적인 단계에서 세분화시켜서 지금 아직 혁신되지 않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서 저희가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게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험에서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이디어 및 컨셉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컨셉과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내가 경험하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합쳐졌을 때 지식이 되고 지식은 일상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아는 것과 책을 많이 읽으면서 거기 안에서의 아이디어를 잘 믹스를 하면 저는 좋은 일상의 혁신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가장 가까운 스타트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 주위에도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오늘의 집인데요. 올해 누적 다운로드 1000만을 달성한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 집 이승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서비스 오늘의 집을 만들고 있는 버키플레이스의 이승재입니다. 앞서 이제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일상의 혁신을 오늘의 집에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그 사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집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집을 꾸미는 그 전 과정을 오늘의 집이라는 한 곳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원스톱 인테리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콘텐츠를 찾고 그걸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가구 소품을 찾아서 구매하고 또 공사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까지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집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제 집을 꾸밀 수 있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인테리어를 한 번 정도 집을 꾸며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집 공간이 지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돈이나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인테리어 감각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오늘의 집은 이 과정을 바꾸고 더 쉽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산업의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800만 명의 회원들이 오늘의 집을 사용해주고 계시고 약 300만 장의 사진이 업로드됐고 또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 넘는 분들이 가구 소품을 구매를 하셔서 집을 꾸며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집은 지금까지 그 커머스를 연동한 이유로 매년 3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는 약 700억,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해서는 약 6천억 원의 가구 소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도 없는 오늘의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집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의 집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할 때 그 찾았던 이제 사무실 공간입니다. 원래 저희는 그 카페 공간에서 사무실 없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그 초기에 투자를 받아서 사무실 공간을 찾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약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원의 인테리어 같은 모습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저는 일은 디자인과 직접적 관련 없었지만 좋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일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다. 이거 좀 우리가 바꿔보자라고 이제 팀원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앞장을 서서 리서치부터 다시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꾸밀 수 있는 그 실행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가구 소품들도 다 직접 알아보고 또 일부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공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사무실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때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주는 변화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는데요. 또 한 가지 이때 느꼈던 건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인테리어를 시작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되지? 라는 그 컨셉을 찾는 것부터 굉장히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컨셉을 찾는 것부터 또 가구를 사려고 해도 어떤 가구를 어떤 브랜드를 사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계속 연달아 떠오르죠. 뭐 그 이후에도 정말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뭔가 공간을 꾸민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소비자로서 이 과정의 어려움을 깨달았었고 이거를 뭔가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까지 생각은 나아가지는 못했었는데요. 그 비슷한 한 번 더 이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지인의 집에 우연히 방문했다가 굉장히 그 영감을 받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집이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쪽 벽에는 또 책장에 책이 굉장히 꽉 차 있었고 또 여기에 사진은 보이지 않지만 자전거가 집 안에 놓여져 있었고 또 그 집주인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의 이제 맥주병 같은 것들이 또 한쪽에 놓여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그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그 전까지 뭔가 뭐 사무실이나 어떤 상업 공간들이 멋진 공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주거 공간 자체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외의 멋진 주택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그냥 우리 주변에 제가 늘 봐왔던 아파트나 원룸이나 그 친구들 오피스텔과 동일한 구조이지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걸 경험하는 순간 나도 이런 곳에서 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내 취향을 가지고 집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들이 이날부터 굉장히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를 만약에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질문이 이제 다시 들면서 이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도 이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들이 나면서 아마 이거를 실제로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들의 어려움들을 뭔가 도와주는, 장벽을 낮춰주는 서비스를 만들면 굉장히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목적으로 정리가 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2013년에 학교의 창업지원센터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잃을 것이 없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그 코파운더들 모두 어떤 그럴듯한 회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2013년에 이제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사진인데요. 처음에 상금도 필요했고 또 뭔가 팀에 대한 검증을 받고 싶어서 초기에는 이제 공모전들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학교의 창업 지원 혹은 이제 정부로의 정책 지원들을 많이 받았었고, 그게 이제 저희 초기에 그 시작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한 가지 또 어려웠던 점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팀에는 그 어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구 영역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커머스 영역도 있고 또 B2C 서비스라는 영역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그 멤버들은 없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던 건 맞았지만 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문제가 일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해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집중했던 건 인테리어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떤 소비자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인테리어의 순간을 이제 도움을 주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테리어를 보통 시작할 때 하는 일들이 내가 어떻게 공간을 꾸며야 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레퍼런스들을 찾는 과정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한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집중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테리어를 잘 한 멋진 사례들을, 그리고 사진과 제품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잘 찾아볼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 2년 동안 거의 실제 매출은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고, 아마 이 것들은 다 저희가 그다지 잃을 것이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쯤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커머스를 연동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연동했던 이유는 저희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결국 사진을 찾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 가구들을 구매를 해서 집을 꾸미는 과정들이 필히 수반되기 때문에 그 과정의 문제까지도 저희가 풀어보자라는 이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사실 대망의 오픈을 했고요. 저희가 2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처음에 열고 나서는 일주일간 실질적 매출이 거의 없던 일도 맞이했었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어떤 원하는 컨텐츠를 찾는 문제를 저희가 집중을 해왔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고민을 하는 가구 소품들을 구매하는 그 경험, 그 과정은 또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 두 번째 문제로 옮겨가서 이 문제를 잘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약 그 이후 기간 동안 계속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풀면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첫 월에는 저희가 약 한 7천만 원 정도의 거래액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 1,000배 정도 늘어난 700억 정도의 이제 거래액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처음 2014년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 파트너로 참여해서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서비스 성장에 따라서 또 구글 플레이 대상이라는 좋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데요. 저희 3명이서 이제 아까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150명이 넘는 팀원분들이 저희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늘의 집이 이제 바라보는 어떤 일상의 혁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유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진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의 모습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집이 이제 이끌고 있는 어떤 변화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네, 이런 같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사실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 어떤 약간의 어떤 가구 소품들의 변화로 이렇게 공간이 크게 바뀌는 것들을 이제 저희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사진을 보게 된다면 아, 뭐 멋진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뭐 어떤 제품들을 어디서 구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 그냥 난 잘 모르겠다라고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 그 제품의 정보 태그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이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변화들을 저희는 그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집 이제 웹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이제 웹과 앱으로 동시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자기 공간들을 꾸며 나가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사진들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집이 사실 접근하고 있는 건 그 삶의 보통 필수 요소라고 했을 때 이제 의식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주에 관한 영역인데요. 그 일상을 바꾸는 어떤 시도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느꼈던 것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상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이제 매일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시장의 규모들이 굉장히 커다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그 일상을 경험하는 모수 자체가 이제 많기 때문일 건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쑥박이나 배달의 사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이 인테리어 시장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제 20조 정도가 넘는 이제 거대한 시장의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그 고객이 누구나 이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되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미래의 어떤 신기술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혁신을 해나가는 사례보다는 뭔가 되게 크게 달라지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조금씩 뭔가 바뀌는 경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대단해 보이는 해결책이 아닌데? 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일상을 혁신했던 사례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대단해 보이지 않은 기술들 그리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변화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그 크게 변화를 일으킨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아마 그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의 혁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이 디커플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 어떤 시장이 혁신이 된다는 것은 미래의 신기술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경우에는
정말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었는가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핵심 가치 6개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 부분입니다. 이건 실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정말 이 고객이 필요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맞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저희는 시작부터 굉장히 집중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 저희가 그래도 잘 해오고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앱 서비스 이제 리뷰들 점수들을 보게 되면 그 꽤 높은 4.8이라는 점수들을 이제 그 만들어 오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앞서 이제 어떤 대단한 신기술, 미래 기술이 쓰이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실제 고객의 만족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안에 수많은 어떤 기술들을 끊임없이 저희는 이제 도입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여기 이제 리뷰 내용들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주요 리뷰 사항들을 또 공유하면서 실제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잘 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를 끊임없이 이제 내부적으로 리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아가는 풀고자 하는 문제는 그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제 집을 꾸밀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집을 꾸미는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인테리어 콘텐츠를 찾는 일도 있을 거고요. 또 가구나 소품을 구매하는 일도 있을 거고 또 좀 더 큰 규모의 공사를 도와줄 전문가를 찾는 과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집은 그 콘텐츠를 찾는 경험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 이후에 그 다른 경험들까지 인테리어를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 52시간 근무 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코로나라는 되게 거대한 좀 어려움이 저희에게 다가온 상황인데요.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의 집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문구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과정에서 어떤 즐거움이나 평온함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건 이제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요. 실제 오늘의 집에 그 올려주신 글들을 보시면 어떤 시선이 닿는 곳마다 그 기쁨이 있는 집들 그리고 나를 뭐 용감하게 만들어주는 집들 이렇게 공간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를 봐주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공간을 이제 바꾸는 걸 시도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오늘의 집을 써보시면서 작은 실행을 해보신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